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소폭 오른 1967.0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대선이 끝나면서 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거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자체만 좀 결정된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의 정정 불안 우려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간밤에 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동안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이 이번에 그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금 조금 미국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남의 돈으로 간신히 버텨나가고 이겨내야 될 상황에 있는 그 나라가 이래저래 이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시장에 놓여진 그런 악재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정확히 분석하시고 예측하시고 또 투자자로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손자병법에서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정보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신한금융투자 나기롱 대리와 함께 유럽의 선거 이벤트 이후의 시장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진화에 따른 IT 업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최근 국내 증시의 일명 전차군단이라고 불리죠. IT와 자동차 업종의 쏠림 현상 완화에 따른 대체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살펴보죠.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하락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시장 전일 10.5포인트 상승한 1967.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이른바 선거 이슈로 급락한다에 따른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이후에 1960포인트 내에서 좀 박스권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3천억대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과 역시 지수를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프로그램도 BCI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759억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화학업종을 비롯한 초강금속, 강세를 좀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해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포스코, LG화학 등이 상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수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기아차와 삼성 엔지니어링, 고려아연과 만도, 대림산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SM, 비아트론, 성우하이텍, 테라세미콘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반은 거래소에서 포스코와 현대위아, 삼성 SDI와 LG화학,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AP시스템, CJ ENM, 원익 IPS, 셀트리온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 여긴 동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현대위아와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만도, 자동차 부품업종과 IT 업종 그리고 락앤락, 중국 관련 종목도 동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CJ ENM, SFA, 테라세미콘, 포스코 ICT 이런 종목들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반 순매도하는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GS건설을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코나아이, 송강밴드 등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리스 역시 이제 연정 좀 위기가 좀 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재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76포인트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좀 보였던 모습에서 일단 낙폭이 좀 줄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스와 프랑스 이런 유로존 탈퇴 위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혼란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이런 부분 속에서 미국 시장 최근 5일 연속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인 이후에 미국 시장도 76포인트의 큰 하락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하셨죠.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한국컴퓨터는 뭐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뭐 시장 좋았습니다만 어제 그 11,850원 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제가 목표로 한 15,000원 일단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는 1분기 실적도 기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2분기부터 성장성하고 수익성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 4분기 큰 폭으로 수익 전망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을 보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안내비라든가 더전 비전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PER 대비해서 상승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PER 13배 수준입니다.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 뭐 소프트웨어 평균 PER 한 20배를 적용한다면 2만 원 이상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15,000원 이상, 뭐 적정 밸류에이션 2만 원까지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중장기적으로는 한 2만 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시카고 양초는 LMS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MS는 그 LCD 소형 프리시트 그 분야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이 3D의 렌즈큘러, 이 렌즈큘러 렌즈 방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큘러 사업 진행이라는 건 그 스마트폰용 패널을 내놓으면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LMS가 전적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PC에서 이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전 세계 두 번째로 TF LCD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유니트용 프린트시트 개발 성공하면서 현재 뭐 중소형 프린트시트 선도 기업이고요. 이 프린트시트는 LCD의 그 빛을 더 밝게 해주는 백라이트 유니트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지난 1,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겠는데 연결 매출액 1, 4분기는 매출액 21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 4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재고 관련 손실 부분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고 엑스 경기가 올해부터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게 되면 2, 4분기에 실적 고전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데요. 2, 4분기에는 그 프린시트 대비 두께를 좀 축소하면서 휘도를 개선한 XL-AS 제품, 그러니까 현재 프린시트 대비 두께를 좀 줄이면서 휘도를 개선하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데 이 XL-AS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력 고객 노트북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고요. 하반기에 현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신규 제품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IM OLED 소재 산업 진출 모멘텀을 들 수 있는데요. 이 LMS의 실적 회복이 된다면 이 신규 사업과 이 동사의 성장 뉴스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 아무래도 소재 사업이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 7월 달에는 양산 매출 여부가 지금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공장 건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8월 달 정도에는 생산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돼서 AM, OLED 관련주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 프린시트와 더불어서 이 AM, OLED 관련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0%와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 역시도 40% 증가한 212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PER 9배 수준인 22,0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프린시트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관련 성장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주가 종목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일단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14,150원이었는데 충분히 어제 미국 시장 하락했습니다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컨셉에 맞게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장 개장이 약 한 3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 동시효과 상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미국 전일 시장이 좀 하락을 했던 만큼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8포인트 하락한 채 거래소 출발할 듯하고요.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성전자 0.6%, 현대차 1.17% 하락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여 분째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는 거 보니까 오늘 그다지 하락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이 두 분과 함께 투자 손자요법 일부 순서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상황이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한 6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0.31포인트도 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그다지 뭐 하락 쪽으로 압력을 받든 채 출발했다라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이라는 게 언제 또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께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시면 뭐 그리스 총선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제 재총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작용하게 됐죠. 악재로 작용했고요. 대신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이제 프랑스 올랑도 당선자가 의견 조율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죠. 전달 자영업자 경기 전망 호조나 이제 가솔린 값의 하락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낙폭을 축소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0.4% 빠진 1960.31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낙폭을 조금씩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잠시만요.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지금 포지션 한번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지금 0.2%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데 현대차 같은 전차군단이죠. 전차군단으로 비유되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장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0.7% 지금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저점에서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강보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21선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 정도 지금 하락한 채 지금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3% 지금 상승하고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중공업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고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대우조선 해양보다는 조선 빅3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잠시만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유보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어제 이슈가 됐었죠. 금융주가 이슈가 됐었는데 KB금융을 보시면 어제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3% 정도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0.2% 정도 하락한 채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사태가 이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장의 영향이 있어서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훨씬 많은데요. 그만큼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저점 매수가 지금 기관이나 투신권에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뚜렷한 테마군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이나 업황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상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스 악재가 부각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그리 큰 타격은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 반전에서 0.14포인트 오른 495.2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면 코스닥의 경우 개인이 14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1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14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의 경우 IT 하드웨어, IT 비품, 그리고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 제약,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제조, 기타 제조, 그리고 오락문화 쪽에 이제 오락문화, 통신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시총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를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6거래 연속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의 경우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보여주고 있으면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과 보합 상태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도 보합 상태이고 포스코 ICT 상승하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ENM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실적 호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크게 상승했다 지금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일 최고가를 쓰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테마주가 있었는데 무선 충전 관련주가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는 YG 파워, RF텍, 캠트로닉스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 S3와 LG전자 옵티머스 LTE2의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되면서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선 테마와는 틀리게 테마주가 이슈가 되면 반짝 상승했다 제자리로 찾아가지만 무선 충전 관련 테마주는 실적과 성장성이 받쳐주는 테마주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가 모멘텀이 충분하고 일회성이 아닌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의 상황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원 40전 상승한 1139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뉴욕 증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 재료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압력이 여전하지만 계속해서 1140원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 인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140원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당국의 매도 개입 경계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여기에서도 1140원 위에서의 무리한 롱플레이는 좀 자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114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은 단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의 지표 등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무리한 롱플레이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 자체로는 롱재료가 많은 만큼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응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4.49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 변수들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되었던 5월달 그린북이 경기 관점을 다소 하향하면서 금통위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지금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기는 조금 어려운 레벨이라는 점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만계약 이상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포지션을 적게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레벨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 채권시장, 양시장의 동향을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을 살펴보죠. IBK투자증권의 김남천 대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금일 최근월물 주식 선물은 약 0.5% 하락한 260.60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장중 변동성이 2004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금일 장중 변동성도 크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는 최근 캘린더상으로 장중 국내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미미하다는 점과 간밤 야간 선물의 영향으로 증시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 매수대 유입으로 하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장중 변동성 감소 현상이 금일에도 지속된다면 외가격 옵션을 매도하는 쇼트 트랭글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할 전망이고요. 다만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외국인 선물 매도 수요 증가와 일부 투자자의 현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금일 베이시스 악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베이시스가 악화된다면 베이시스 0.1포인트 부근에서 국가기관의 매도 차익 거래가 그리고 베이시스 마이너스 0.1포인트 이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차익 거래가 출회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출회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매물 부담 선반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일 약 600억 규모의 국가기관 리버설 설정으로 이들의 리버설 설정 규모가 1,2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 국내 증시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옵션 연계 차익 거래 포지션 설정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엔 잠재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총 2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과거 대량 프로그램 매수 청산 시 패턴이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출회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금주의 만기에 급격한 물량 출회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아 금일 선물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 초반 보여지는 하락세에서 장중 낙폭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기 언급드린 것과 같이 변동성은 줄어든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의 최근월 선물 레인지 260에서 262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김남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드립니다. 여의도 리포트의 최은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최은정입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간밤 미국 다우지수가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보다 먼저 마쳤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소폭 올랐던 국내 증시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에 동참하면서 오늘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드립니다. 예, 먼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은 5월 증시의 특징 중의 하나인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선전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스페인 경기 침체,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 등으로 유럽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이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또 최근 빠른 주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또 최근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갖자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해외 변수에 대한 우려감으로 1950선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 나흘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오늘 또 증시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주 후반에 몰려있고 또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비공식 회담이 오는 16일이나 예정돼 있다는 것은 사태 해결의 윤곽이 노출되거나 또 다른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닷새째 팔자세에 나선 가운데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피해가기는 어려 보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덜한 종목군에 대한 선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지수 변동성 위험에 대처해 나가는 투자 자세가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단기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 카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고, 또 그리스 연정 구성의 실패에 따른 2차 총선 우려가 부각됐지만 유로존의 방화벽 확충과 또 이후 정상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증권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IT와 자동차,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자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대투증권의 의견입니다. 유로존 선거 이후 성장과 긴축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답이 쉽지 않아서 마찰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충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소비가 미덕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신용 증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했는데요. 또 당분간은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시장은 대내외 악재로 하단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지만 가파른 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결론인데요. 즉 주도주와 소외주 모두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기룡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어떤 의견을 주실는지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유럽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럽이 가장 큰 화두로 뽑히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스권 하방의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책 조율 과정에 있어서 박스권 하방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선거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특별히 영국 지방선거가 3일에 있으면서 집권당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랑드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이야기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 역시 6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현재 유로존 재정 리스크를 장기화시키는 우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 2012년에만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2011년 2월에 아일랜드 집권당 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집권당이 유럽 재정 리스크에 대한 책임론과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권당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바뀐 정권 교체로 인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스크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선거 리스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던 협상 상대방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고요. 이러한 것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럽의 정상회담이나 혹은 유럽 대표들의 계속해서 협상해주는 과정 자체들이 이슈가 언제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 15일 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바로 16일부터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만 봐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가 선거 이후 그리고 또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앞으로 입장을 변경해 갈 수 있다는 점이 그래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한 13일, 31일, 10일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선거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5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선거, 31일에는 아일랜드 국민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총선 1차 투표가 있고요.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계속되는 투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단기성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로서는 능동적인 장세에서 필요한 것들이 대형주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장세에 주도하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고 오리오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다시금 반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코스닥 관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당사에서는 코스닥 중심 종목 16개를 뽑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한 16종목을 뽑았는데요. 최근에 좀 하락세가 컸지만 반등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계량 분석을 통해서 뽑아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이었고요. 나기룡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 최은정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그저께 이제 시장이 장 자체가 좀 약세를 탈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서서히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좀 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하락이 급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빠지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한번 빠지고는 다시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빠지는 형태의 진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 자체가 급하게 진행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은근히 하락을 하는 형태라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하락을 할 때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중간에 강한 반전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반전 없이 그냥 찔끔찔끔 떨어지는 형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올 때는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고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거래소 시장이 지금 계속 약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반전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나마 진행이 좀 더 나은 편인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접근한다면은 좋은 타이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어제 파미셀이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식은 일단은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신규 편입을 또 개별 종목 쪽으로 좀 편입을 했는데 인성정보입니다.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는 급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사기는 문제가 있고요.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강한 종목을 눌림목시 공략하는 전략을 쓰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신성장 동력에 지금 펀드가 결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 이제 신성장 동력 펀드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크고요. 그다음에 단기 신고가도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제일 좋고요. 어제는 매수가를 3,000원 정도 잡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로 좀 넓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신 최병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자 봐야죠. 오늘장 키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무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앞에 최병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호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호재 같은 경우에 크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악재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은 하락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지수 자체가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조그만 테마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는 더욱더 크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갤럭시 3의 발표가 있었죠. 갤럭시 3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옵티머스 LTE2까지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같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은 옵티머스 LTE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램이 2기가라는 거랑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이었죠. 그리고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도 인지 기술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겹치는 게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슈를 지금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요, 미국의 보라이존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부터 자사히 출시되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WPC 표준이죠. 무선 충전기 기능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과 GM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자동차용 무선 충전기 제품을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고요. 그만큼 무선 충전기라는, 무선 충전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세계를 바꿀 그거 50위권 안에 들었죠. 그만큼 세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요, 큰 호재가 잘 없습니다.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호재라도 크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테마군은 지금 형성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무선전력 전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단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가 항상 좀 적다는 게 문제죠. 그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 시장을 한번 따져보시면 일단 스마트폰 연평균 시장을 한번 보시면 한 27% 정도 성장이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4억대 모바일 기기에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에 연간 27%씩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180억 달러를 정도를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동차까지 보급이 전망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지금 LG전자가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퀄컴과 함께 얼마 전에 A4WP라는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었죠. 기존에 WPC 표준 회원국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해서 자기유도 방식, 그래서 거기에 무선 충전기 패널 위에 올려놔야지 충전이 되는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게 세계적으로는 지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LG전자는 그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와이즈파워나 뭐 지금 테마로 형성되는 게 와이즈파워, 뭐 RF텍, 그리고 캠트로닉스, 아니면 또 그리고 이렌텍이나 크롭 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 자체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테마군 자체가 지금은 실적 자체가 대부분 다 받쳐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이즈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배터리팩에 주력 하는 회사인데 LG전자의 무선 충전기 패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기나 안테나를 만든 회사인데 삼성전자에 대부분 다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자. 오늘 장도 상당히 좋은 패턴 나가고 있는데 급등을 따라 타시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눌림목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키워드 이번엔 이경일 팀장께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 8% 이상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3개 종목을 제외하면 3.4%로 절반 이하를 밑도는데요. 특히 4월달만 놓고 봤을 때 지수는 1.9% 빠져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3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마이너스 5.1%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즉 전차군단을 제외한 주식 보유자들은 지수 하락 대비 최근 하락폭이 3월보다 많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차군단의 실적이 전망이 너무 좋아서 지난 3월과 4월 같은 쏠림 현상이 쉽사리 반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전망이 좋다고 해서 선뜻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투자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이라 자칫 고점에서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또 달리는 말이 잠시 걸어간다고 해서 올라타기는 힘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점을 찍은 전차군단이 기관과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장에서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대외 악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 특히 기관의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주식형 펀드 환매로 인해서 1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요. 4월의 경우는 570억 원 소폭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말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여력이 커졌다. 앞으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관 투자자들 포인트는 전차군단이 우선 시장을 주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보겠지만, 지금처럼 조정 국면을 보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전차군단보다는 최근 시장에서 소외받는 납폭 가대주나 실적주, 그리고 테마 형성되는 무선 테마 같은 그런 투자 매력이 있고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업종의 기관들은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매수 유입이 되는 업종을 보면 증권, 은행, 오락문화,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에 따라서 이제 전 업종 이제 매수 유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예, 지금 제가 업종별 투자 전략 한번 보시면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IT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IT 부품 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갤럭시 S3나 지금 옵티머스 LTE2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발표가 됐었죠.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 어제죠. 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코스닥 지수 자체를 견인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요. 점유율이 좀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크게 호재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자체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IT 부품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이유 자체가 일단 시총 자체가 작죠. 하지만 코스피 자체는 시총 자체가 많이 큽니다. 종목들이요. IT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접근을 했다가 그 정도 수익률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기 쉽다는 말이 되겠죠. 주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자체가 조금 더 IT 부품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소식으로 약간은 좀 상승을 맞이했는데요. 근데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만을 보고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기관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을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딱 물리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지지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그때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무조건 어떤 바닥이든지 쌍바닥은 패턴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외바닥 자체는 위험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쌍바닥을 한번 확인하시고 W자 파동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W자 파동을 확인한 후에 시장에 진입을 하자. 이경일 팀장께서는요? 네, 저는 오락 문화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인 외국인 순매도 속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순매수 종목을 보면 엔터지를 비롯해 오락 문화 관련주가 많이 눈에 띕니다. 지난 한 달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담은 종목 중에 종목 상위 20건 중에 엔터와 오락 관련주가 대거 포함이 되었고요. 특히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SM200
46억 원 순매수했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17%까지 늘어났다. 14%에서 17%까지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07억 원 매수를 했고요. 이 밖에 20억 원씩 사들인 게임빌, 초록배, 골프전,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오락 종목들이 외국인이 사랑받는 이유는 한류가 경기 방어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엔터주의 경우 최근 K-팝, 한류가 이제 많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특히 SM의 소녀시대 유닛이죠. 테티서 최근 활동이 활발한데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은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12 MTV에서 상을 받는데 외국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락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에 따라 위메이드가 2위 업체인 네오위즈 게임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게임빌도 이제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어제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SM 종목별로 보시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효과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2분기 실적 또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SM은 여행업, 드라마 제작, 진출 등 신사업 성장성에 주목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 주가가 올해 2월 고점을 형성 후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과 실적 개선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CJ ENM 곧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반등을 했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비수기였지만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 오는 성수기와 슈퍼스타 K 시즌4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조정 장세에서 엔터주나 오락 종목처럼 경기를 상대적으로 안 타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양시장이 좀 흐름이 반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는 경제 지표가 선전했지만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로존의 전국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0포인트 하락한 195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음식료와 보험 등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업종 종목 간의 수익률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났는데 양극화가 5월에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PER, 저 PBR 주식들의 키맞추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KB금융은 6.5배, LG는 6.7배, SK이노베이션은 6.2배, 현대중공업은 8.2배, 두산 10배 등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주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네, 분자진단 검사시장의 대표 기업인 시젠입니다. 2000년 설립되어 유전자 진단 기술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진단 시약 개발 업체입니다. 분자진단에서 핵심 기술은 유전자 증폭 기술인데요. 동사가 보유한 기술은 기존 분자진단 제품 대비해서 우수한 진단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코니 바이오시스템즈와 호흡기 진단 제품에 대해 전 세계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러닝 로열티를 수취할 전망입니다. 2011년 매출액은 영업 강화, 신제품 출시, 매출 지역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394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레버리지 효과 및摊관 비율 하락하면서 55% 증가한 98.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 시제는 이 글로벌 화학 기업이죠. 이 듀퐁과 손을 잡고 식품안전 검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네, 시제는 7일 공시를 통해서 듀퐁과 식품안전검사 분야 분자진단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검사 시장은 각국의 식품유통관리체제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병원체를 동시에 검사하는 제품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현재 검사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병원체를 검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 이뤄질 경우 검사 효율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종현 대표는 듀폰과의 계약은 시젠의 기술이 기존의 인간질병 진단 외에도 식품, 동물,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협력 관계가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잡을까요? 네, 현 주가는 PR 85배, PBR 19.7배로 밸류에이션상은 고평가입니다. 시제는 전일 61,2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나흘째 강세 후에 미세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일봉이 위치해 있는데요. 60일선 66,000원대 목표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65,500원에서 61,300원,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58,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과 함께 시즌에 관한 정보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상로 대표께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안테나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는 기업이고요. 수익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선 충전 기술 자체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충전기를 출시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상용화가 될 전망이라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에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공급 점유율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13.3%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와이즈파워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도달했죠. 그래서 같은 테마군 업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RF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2% 정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매수가로 원래 가져갔던 가격이요 7,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서 눌림목을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7,700원 한 요 정도를 한번 보고 들고 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 오늘만 보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돈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제가 저렇게 7,700원을 집어드렸던 가격 자체는요. 그만큼 계산을 어느 정도 제가 해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저점이 나올 것이라 1차 저점이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고요. 지금 9,540원까지 오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지금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도요. 지금 손절선을 어떤 선으로 잡고 들어갈지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뭐 저점이 나오든가 아니면 지지선이 나오든가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 달려드는 게 좋지.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달려드는 거는 돈을 지금 도박판에 버리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를 하자. 하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투자 성장원금을 통해서 RF텍이라는 종목이 있구나.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눌림목이 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 놓으셨다가 눌림목이 오시면 그때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눌림목이 오면 그때 가서 사자. 이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경일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2012년 2분기부터 이제 빅뱅의 활동한 게 이제 매출이 적용이 되면서 2분기가 기대되는 실적에 또한 이제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은 무상증자 이후 과도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미쳤으며 그리고
빅뱅이 이제 3월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2분기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었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까지 바닥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쌍바닥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기관들이 팔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최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기관의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오늘 조정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제가 오늘 매수가를 43,000원 어제 이제 장을 보면서 43,000원 정도 이하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매수 가격은 오늘 41,950원. 이 지금도 들어가기 충분히 더 좋고요. 41,900원 매수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이 부근인 5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앞으로서는 이제 실적 상승 및 계속 이제 실적도 이제 실적 호전이 계속 상승이 될 것이라는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65,000원 이상을 갈 거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최고점에서 이제 최고점을 갱신하면 이제 팔자. 2차 목표가는 6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저점 부분을 깨면 이제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39,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F텍,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인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또 시청자들의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달라진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도 한번 꼭 들러봐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